안녕하세요. 슬라이드 잘 보이시나요? 자, 지난 시간에 어, 개수기 하다가 못했는데 고칠 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나갔고요. 숙제는 사이버 캠퍼스에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있고 또 뭐 여러분들 그 GPT 생성형 AI 사용해서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시면 필요한 도움을 갖다 거의 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숙제의 어떤 뭐라 그래 난이도 자체도 많이 올라갔고 과거에는 이런 것들 뭐 세븐 세그먼트 뭐 이런 거 회로 작성하고 뭐 실제로 전자회로 꾸미고 하는 게 2학년 때 주로 하는데 뭐 기말 프로젝트로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음, 사실 논리회로 하나만 가지고 한 학기를 배운다 사실 일반적인 뭐 전전컴이나 전자공학과나 뭐 이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컴퓨터 논리회로라는 게 따로 과목이 없고 그냥 이 단시간에 이제 컴퓨터 구조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게 또 뭐 아예 안 배울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어, 나눠가지고 하면은 뭔가 이제 학과 커리큘럼상 조금 더 하드웨어 쪽에 뭐 이제 일반적으로 컴공 중에서도 뭐 음, 회로 디자인 쪽이나 컴퓨터 구조에서 이제 뭐 VLSI 설계 정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씩 특징이 좀 다른데 저희 과는 좀 학과 그 커리큘럼이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편이라서 과거에 이제 뭐 아마 이 논리 회로가 옛날에는 따로 있었어요. 따로 수업이 있었어요. 따로 분리된 과목이. 아마 그때 그걸 분리된 과목을 배웠던 학생은 아마 여기 없을 것 같은데 거의 졸업을 하고 이게 이제 논리 회로가 없어진 지가 조금 됐어요.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 이 복학생들 중에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정도 이해를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알고 가는 거는 모르는 것보단 낫죠, 그죠? 자, 카운터 지난 시간에 이제 좀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친 것 같은데, 자, 클럭 CP를 이용을 해서 카운팅하는 것과 이제 비동기식 카운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 4비트 이진 카운터를 예를 0에서 16까지 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0부터 클락 수가 증가하면 계속값이 증가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식의 아,
비동기식 카운터 설계도 가능하다. 각각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아, 음, 또 일단 이 비동기식 카운터를 일단 설계를 해놓고 뭐 뒤에 이제 동기식 카운터 어, 또 소개를 해놨고 이제 뭐 최종적으로 링 카운터 이렇게 한 세 가지 종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카운터라고 하면은 이제 시간을 클락 카운팅을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시계 많이 만들죠. 그래서 1, 2, 3, 4 여기 10진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2진수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A, B, C, D로 이렇게 순서가 여기서부터 이제 A, B, C, D 이렇게 올라가는데 입력이 이제 여기 시간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 올라가면은 올림이 되는 형태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LSB고 여기가 MSB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16이다. 15다. 0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이제 뭐 1111 이렇게 다 차는 형태죠. 어, 자, 그래서 클락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각각의 상태가 보시면 처음에 이제 0부터 시작해서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1이 올라가고 또 올리면은 111에서 하나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상태를 보면은 이제 뭐 이 각각의 큐 상태가 클락에 따라 가지고 뭐 계속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10, 01, 01, 01, 01, 01 이렇게 가고 B 같은 00, 11, 00, 11 그리고 C 같은 경우에 0, 4개, 111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D 같은 경우에는 8번 0하고 또 다른 8번 1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펄스 쉐입을 보면은 뭐 이렇게 앞에 있는 대로 그려놨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 하강 엣지에서 이제 동작을 하는데 QA 동작을 보면은 이제 이전 Q가 QT에 대해서 이제 트리거 됩니다. 뭐라 해야 되나? 플리핑 되는 거예요. 반전으로. 그래서 1, 1이면 다시 0, 0, 1, 0, 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전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봤듯이 JK 플립플랍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0일 때는 기존 그 저기를 하고 1일 때는 반전되는 그죠? 1일 때 JK 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음, 전 챕터 있고
JK인데 이제 그 JK 뭐 T 프리플랍이죠. 예, JK인데 이제 아닌가? JT T죠, T. JK인데 같이 묶어서 들어가죠. T라고만 보면 좀 어렵게. 이게 좀 특이하게 돼 있는데, 이제 T면은 이제 클락 펄스에 입력이 묶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좀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클락이 따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입력은 T처럼 여기 두 개가 묶여서 0과 1만 들어가요. JK에서. 진리값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0일 때는 Q, 1일 때는 Q 컴플리멘트가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반전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클락 펄스가 좀 달라지는데 두 번째 Q는 이제 첫 번째는 요 CP가 비동기식입니다. 비동기식. 그래서 클락 입력이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두 번째는 여기 CP 클락에 이제 요 CP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CP가 이렇게 다 들어가면 동기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CP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냐면 이전 Q 값이 클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동기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전 클락이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제 B에서는 이제 상승 엣지에서 이제 그 상승 엣지를 해서 이제 QB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0이면은 1로 반전되고 그리고 기존에 1이면은 0으로 반전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입력은 1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죠? 입력은 무조건 1로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이전 값에 대해서 Q에 대해서 컴플리먼트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C는 큐빅 이 상태를 클락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작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상승 엣지에서 이제 이렇게 이전 값에 대해서 Q에서 0에서 1로 바뀌고 이제 주기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QA에 대한 입력 동작 주기는 이제 여기서 여기고 여기 이제 T가 피어리어드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고 QB에 대해서는 주기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고 이제 QC에 대해서는 클락 입력의 주기가 여기서 여기가 QD에서는 한 주기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죠. 그죠? 여기서까지.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카운팅 자체가 상태가 1010 바뀌는데 그 상태의 주기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 CP 클락에 따라서 짧게 바뀌면은 여기서 곱하기 두 배씩 이제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음.
갈수록.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릿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진 바이너리를 얘기를 할 때 여기가 2의 0승이고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그다음에 번개식 카운터를 보면은 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똑같습니다. 그죠? 3비트 0에서 7까지 계속 변화하는데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자, 현 상태, 뭐 다음 상태, 뭐 요게 이제 계속 1에서 2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7까지 7이면 이제 서큘러로 다시 0으로 바뀌고 자, 요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JK 써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초기 값이 0이죠. 그죠? 0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 세 개의 빗을 저장하는 QA, QB, QC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자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1로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 저 J를 1로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게 그 동캐 여기 JB와 JC는 0이 돼야 되고 어, 이게 1이 되든 0이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0이면은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현 상태가 0이라서 동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상태로 1이 되고 QB가 1이다. 그러면은 JB만 1이고 나머지는 0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이 QA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요게 1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1이 되면 이제 컴플리먼트로 이제 반전이 되기 때문에 1에서 0으로 그렇기 때문에 동케어로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JK 값을 갖다가 쭉 쓰시면 돼요. 1이 돼도 되고 0이 돼도 되는 경우는 1일 때는 예를 들어서 0, 10으로 이제 값을 0으로 세팅할 때나 또는 00으로 기존 값을 갖다가 계속 그 유지할 때나 뭐 상관이 없는 경우 또는 이제 11로 반전을 시키거나 이제 뭐 10으로 세팅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동케어로 이렇게 X 표시를 진리표에서 해주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로네 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야겠죠. 숙제하실 때도 이러한 그 과정을 따라 가지고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입출력을 따질 때 이 입력과 프리플럽 입력과 현재 상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입력으로 생각이 돼야 되고 순차율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입력이 존재하고 기존 Q 값에 대한 피드백이 이제 또 다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여기 Q 아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 프리플랍 입력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이걸 갖다 무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넣어가지고 그려도 항상 큰 의미가 없는 게 이제
이게 00, 000 혹은 111 이게 두 가지가 되는데 본계열에서 1.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입력값이 특정 입력값에 0이든 1이 들어와도 이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입력에 대한 상태표를 그리진 않았고, 이제 i에 대해서 우리가 입력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 다음에 q 값에 따라 가지고 q 값이 이제 또 그 다음 아, 음, 죄송합니다. 좀 착각을 했네. 아, 입력값은 이제 초기 입력값만 있죠. 이제 계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입력만 있고, 처음에. 이제 처음에는 뭐, 리셋 값이니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죠? 여기 표시는 돼 있긴 한데. 어쨌든, 음, 누구야? 그림이 좀 이상하네. 왜 이렇게 돼 있지? 자, 일단 현재 입력값에 따라 가지고 현재 Q 값을 입력값으로 해가지고 카르노 맵을 갖다 정리를 쭉 해봤는데 앞에 있는 진리표를 가지고 그걸 입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 해서 각각의 이제 그 JC, JX랑 KX에 대한 어, 간략화된 논리식을 한번 도출을 해봤습니다. 앞에 있는 테이블 가지고. 자, 각각 뭐 JC, KC, 뭐 JB, KB, JA 이런 식으로 자, 기본적으로 뭐 이 A의 플립플랍의 입력은 그냥 1로 I를 1로 세팅을 해서 앞에서 같이 그냥 클락에 대한 플립을 이렇게 010의 클락 하강 엣지에서 이렇게 계속 그 플립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이제 A가 상태 변화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QA, QA가 양쪽으로 들어가게 이제 넣어줘 보죠. 그래서 QA가 입력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것도 약간 어쨌든 이 그 QA 값에 대해서 이제 반전값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어, 지금
QA. 음, 음. 네, 그래서 QA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어, 현재 QB 상태가 0이에요. QB 상태가 0에서 QA에 대한 입력 0이면은 이제 기존 값을 0으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1이면은 이제 반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값에 대해서 반전이 되고, 그리고 또 QA가 0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QA가 1이기 때문에 반전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존 비동기식과의 차이점은 이제 그 QB 동작이 발생하는 시점이 QA의 입력 클락, 출력 클락에 따라서, 출력 값에 따라서 동작하는 게 아니고, 요 CP 하강 엣지 때 이제 각각 클락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QB도. CP가 이제 다 ABC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그 대신에 이제 이전 값에 따라서 00이면은 이제 유지고, 11이면은 이제 컴플리먼트가 돼도 동작을 하게 되죠. 그죠? QC도 마찬가지입니다. QC도. 그래서 QC 내용을 보면은 이제 QC가 이제 요렇게 QC, C 프리플랍에 들어가는 JC와 KC가 QAB 엔드 값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을 엔드를 취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어, 그래서 이 입력값을 가지고 이제 저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입력값이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없네요. 제가 좀 생각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입력 없이 그냥 초기 값이 000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세팅이 되니까 된다고 봤을 때 이제 굳이 입력값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000으로 현재 값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입력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진리 테이블을 구하면 된다. 요거는 이제 그 현재 상태에 따라서 프리플럭 입력을 그냥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음, 거기에 이제 JC부터 8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 대한 조합을 갖다가 카르노 맵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링 카운터인데, 이제 어, 이게 이제 뭐 비동기식 카운터하고 뭐 크게 달라 보이는 점은 없죠, 그죠? 음,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은 어, 비동기식에서는 이제 그 값을 갖다가 하나씩 올리는 데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값이 하나씩 오는 건 아니고, 여기서 보다시피 1에서
어떤 상태의 트랜지션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에서 4로 가고, 4가 아니네요. 8이죠. 그죠? 그래서 8로 가고, 4로 가고, 2로 가고. 그래서 1에서 8로 갔다가 4로 갔다가 2로 갔다가 이게 이제 계속 빙빙 도는 겁니다. 아, 요것도 이제 그 동기식으로 동작하는 거를 설계를 해놨고요. 음, 값이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진 못하니까 이제 비동기식으로는 좀 구현하기가 아, 이 자리 바뀐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또 자리 바뀜이 아니라 특정 값이 이제 원하는 스테이트로 이렇게 바뀌는 형태니까 동기식으로 구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구현 방식 자체는 앞에서 구현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그냥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 입력은 따로 없고 그냥 1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시작이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도는 겁니다. 그죠?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 그리고 필요한 이제 프리플럽, 디프리플럽을 써요. 입력값에 따라서 디프리플럽의 입력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다. 어, 그래서 이제 각각 프리플럽에 대한 Q 값을 갖다가 앞에서 동일하게 진리표를 가지고 칼럼을 만들어 가지고 구해보면 각 DABC가 이런 식으로 QD, B는 QA, C는 QB, D는 QC 이런 식으로 이전 프리플럽 값을 그냥 받는 거죠, 그죠? D는 이렇게 서큘러 돼가지고 다시 입력으로 받는 형태입니다. 음, 뭐 앞에 JK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입출력 관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해당 Q 값이 Q 값에 이제 이 광열 아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상태 값입니다. 1 뭐야 8421 이런 것대로 동작을 한다. 어, 타이밍을 보면은 어, 이제 1번 A부터 이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상승 엣지에서 동작을 하는데 이렇게 1이 들어가면 1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이제 그 QA 값이 이제 저기 DA로부터 들어왔다고 그냥 가정을 한 것 같아요. 가정을 한 것 같고 이제 DA에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QD가 이게 1로 올라간 타임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이제 음, 이게 QA를 어떤 특정 값에 인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아, 여기 이제 또요 셋이 있구나. 클리어 셋.
프리셋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클리어랑 프리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 요걸 이용을 해 가지고 인제 세팅을 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동작을 하게 된다. 요거는 인과응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인제 QA 상태에 따라서 인제 상승했을 때 어 값이 올라가게 되죠. 이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인제 이렇게 시프트 되는 형태로 상태가 인제 계속 시프트 되죠. 클락에 따라 가지고 옆으로 인제 이동하게 돼요.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다시 위로 이게 서큘러 되니까 다시 올라가서 또 옆으로 이렇게 링 카운터 설계까지 순차회로 함께 한번 봤고요. 이것 말고도 인제 순차회로 카운트 말고도 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응용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좀 더 복잡하거나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요거보다는 좀 더 단순한데 순차회로는 없고 인제 그냥 조합회로만 구성을 하는 조금 더 단순한 아 편이라서 크게 어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시다가 좀 잘 안 되거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음 자 5 장 컴퓨터 구성 요소와 버스 기능 컴퓨터 자 여기까지 4 장까지 인제 논리회로 공부를 했었고 5 장부터는 컴퓨터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인제 컴퓨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 중간에 펌웨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가령 OS와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하드웨어 드라이버라고 하죠. 그죠? 보통. 뭐 그래픽 카드를 새로 사서 설치를 했다. 그러면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그 드라이버는 인제 그래픽 카드를 제조한 회사에서 요 드라이버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 것들이 인제 특정 하드웨어에 의존적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펌웨어다 중간에 있죠.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인제 요렇게 CPU, 메모리 그리고 이 출력 장치 구성이 돼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인제 CPU, 저희 CPU 컴퓨터에서 제일 비싼 부품이죠. 내부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인제 산술 논리 ALU입니다. Arithmetic Logic Unit이라고 해서 애더도 배우고 비교기 이런 것들 논리회로 설계를 직접 했잖아요. 고거를 인제 우리가 CMOS 같이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하면 이게 고 장치가 돼요, 연산 장치. 자 그리고 버스가 있어요. 버스는 네모로 그려져 있긴 한데 버스라는 게 그냥 이렇게 줄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예 이렇게.
이 금으로 이렇게 선을 쭉 연결한 거예요. 이게 버스입니다, 버스. 근데 이제 이게 버스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레지스터, 우리가 앞에서 뭐 레지스터 많이 배웠죠, 그죠? 플립플랍 써가지고 뭐 레지스터, 뭐 시프트 레지스터 설계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32비트 레지스터다. 레지스터 설계를 하면 32비트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레지스터 했을 때 뭐 병렬로 병렬 인풋, 병렬 아웃풋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 치면 이 선이 이, 이 레지스터에 들어오는 입력선이 3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레지스터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보통 뭐 레지스터 몇백 개 있습니다. CPU 안에. 그러면은 이 선을 갖다가 레지스터마다 36개, 32개를 뽑는다 그러면 전체 필요한 P나웃이 레지스터 개수 곱하기 그 3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몇백 개, 뭐 200개 있다. 그럼 이것만 해도 노는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쓸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선은 하나인데 이거를 갖다가 뭔가 레지스터가 이렇게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건 이렇게 빼서는 안 되고 여기서 나오는 것만 32개 정도 나오는데 이 선을 갖다가 뭐 이렇게도 보내주고 또 이쪽에 다른 레지스터 쪽으로도 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선 하나를 가지고 여러 레지스터를 나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32개 갖고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용하는 거죠, 그죠? 선을. 그래서 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라는 게 이제 같이 사용하는 거죠, 버스. 버스 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때는 얘 레지스트로 가고, 그 다음에는 뭐 딴 애로 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걸 뭔가 제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제어 장치. 제어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이번엔 이 레지스터로 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레지스터로 하고 목적지가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버스를 제어해 줍니다, 그죠? 어, 이제 ALU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산술, 에리스메틱, 로직, 뭐 그다음에 시프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어쨌든 데이터가 이게 두 개가 들어오고 A, B 뭐 워드가 32비트 워드다. 32비트짜리 워드가 이제 들어올 거잖아요. 뭐 병렬 애던 풀 애더 32비트든 뭐 시리얼이든 하나씩 들어오든 어쨌든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뭐 1비트씩 들어올 일은 없으니까 풀 애더로 32비트 들어오면 한 번에 더하기 빼기 뭐 다 된다. 자, 이때 이제 그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비교기인지 뭐 이게 잘 뭐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연산 선택성이 있습니다. 그죠? 먹스죠, 먹스. 3 by 1.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연산 결과가 그 중에 하나가 나온다. 여기는 뭐 4 by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가. 그 다음에 또 각각을 갖다가 보면 에리스메틱 앞에서 우리가 봤던 풀에도 4비트짜리 풀에도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은 더하기고 익스클루시브 올라가면 빼기 되죠, 그죠? 앞에서 했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이제 로직 논리 연산입니다. 논리 연산. 로직 유닛입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AND 그다음에 뭐 OR, exclusive OR 그다음에 not 이렇게 돼 있습니다. 4바 1. 이 중에 하나를 갖다가 뽑겠다.
4바일 목스를 써가지고 논리 연산 처리 뽑습니다. 그 다음에 산술 논리 연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곱셈 나눗셈, 이 곱셈 나눗셈에서 이제 시프트인데 시프트. 그래서 그 이것도 뭐 저번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음, 입력 2x1 멀티플렉스를 이용해서 입력 세팅이 되거나 또는 이제 시프트해서 뒤로 넘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 입력이 들어오는 거고 또 아니면은 이제 아, 자, 이게 입력이 지금 두 개가 들어온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0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출력이 입력으로 들어가고 또 출력이 입력으로 들어가고 출력이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 자, 위에 거는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2x1에서 이게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이게 레프트고 라이트. 자, 이게 이제 나누기죠. 오른쪽으로 가니까 여기 이제 곱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곱셈 나눗셈. 이거 뭐 앞에서 했던 건데 그냥 뭐 한번 복습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 삽입 레지스터는 저장 장치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장 장치. 이거 병렬 입력 그리고 병렬 출력이에요. PIPO. CP가 이제 각각 다 들어가고 한꺼번에 입력되고, 그죠? 입력입니다. 이쪽에. 또 한꺼번에 출력, 삽입 출력.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뭐 싱글 인풋, 싱글 아웃 뭐 이런 것도 배우고 했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쓰는 일반적인 우리가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 따른 제너럴 퍼포스 컴퓨터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스몰 디바이스 뭐 특정 디바이스 시리얼 디바이스가 과거에 이제 컴퓨터에 실제로 많이 쓰기도 했고 IO 쪽에 그 뭐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일부. 근데 뭐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쓰면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뭐 마이크로 디바이스에서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생각하는 레지스터는 이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지스터 종류는 엄청나게 이제 많이 있는데, 아,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 목적과 특수 목적으로 좀 목적에 따라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능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PC 프로그램 카운터로 명령 주소를 저장하고 IR은 명령어 레지스터, MAR은 메모리 애드레스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주소, 메모리 말 그대로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거고, 요거는 기억장치 버퍼 쪽에 있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기억장치 데이터, 메모리에 데이터를 읽고 쓸 때 이제 임시로 저장한다. 버퍼입니다. 말 그대로 버퍼.
그다음에 이제 동일하게 위에 여기는 이제 메모리다 그러면 여기는 아이오 입출력 주소, 입출력 버퍼.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세 개는 CPU 세 개는 이제 얘기를 끝냈고 이제 제어 장치입니다. 제어 장치. 그래서 이제 제어 장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버스를 제어하는 겁니다. 버스 제어. 버스를 제어한다는 게 이제 뭐 내부에서 이제 그 데이터 자체가 뭐 주소값이 될 수 있고 밸류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 데이터죠. 데이터가 흘러다니는 거죠. 전기적 신호로 이제 선은 구리선, 금선 뭐 이런 선에 이제 막 신호가 이렇게 흘러다닐 텐데 어쨌든 그 흘러다니는 게 이제 충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동시에 다른 디바이스가 이제 안에서 이제 CPU 안에 두 개의 모듈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레지스터다. 동시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 버스가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쓰면 이게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죠? 동시에 전기적 신호가 이제 두 개가 엉켜버리면은 아, 해독이 안 되죠. 그죠? 값이 이제 바뀌니까 컨트롤해 제어 장치. 근데 이제 제어에서 중요한 게 이제 누가 먼저 쓰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입니다. 순서. 아, 순서를 제어하는 거죠. 그죠? 순서를 제어하는데 뭐를 기준으로 제어할 건가? 명령어에 기반해서 프로그램으로 제어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어 장치에 마이크로 구조 써놨는데 그래서 여기 있듯이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순서를 제어한다.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 돌리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메모리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있어야 돼. 레지스터 또는 기억 장치. 이제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1워드 우리가 이 기존에 이제 봤듯이 32비트 뭐 이렇게 이제 딱 저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제 뭐 32비트 혹은 64비트 이런 식입니다. 워드 단위로. 어,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동작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이거보다 사이즈가 좀 커야 되겠죠. 여러 개의 명령어들이 들어있을 수 있을 만한 공간, 메모리가 필요하고. 어,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뭐 이 수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제 이 신호를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고 발사시켜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뭐 어떤 컨트롤러를 갖다 제어하는 게 되는데 이 컨트롤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입력 신호를 줘야 되잖아요. 신호 발사. 그러니까 이런 신호 발사 자체가 이제 그 신호를 받고 또 제어해서 제어 신호를 내보내고 입출력이 있겠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그 회로입니다, 회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논리 제어 장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제어 장치라는 게 일종의 조그만한 어떻게 되냐? 컴퓨터 같이 보죠, 그죠? 컴퓨터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로봇을 컨트롤한다. 로봇이다. 바퀴가 달려가지고 왔다 갔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마이크로 컨트롤러 조그만한 거 집어넣고 여기다 프로그램 하잖아요. 프로그램에서 뭐 장애물 만나면 센싱된 데이터가 들어오면 우측으로 돌아라. 뭐 이런 거 뭐 요즘에 옛날에 대학생들 막 졸업 프로젝트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 뭐 이런 건 너무 아두이노 가지고 뭐 하죠. 어쨌든 뭐 아두이노가 좀 좋은 예일 수도 있겠는데 그 아두이노에 이제 뭐 프로그램 짜가지고 올리잖아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어 장치를. 음, 그죠? 근데 이제 그 제어 대상이 무슨 이런 모터를 제어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컴퓨터에서는 뭘 제어한다? 제어 대상이 이제 CPU 자원을 제어한다. CPU 자원. CPU에 있는 자원이라고 하면 뭐다? 요 세 개죠. 그죠? ALU, 버스, 레지스터. 요 세 개의 자원을 제어하는 소규모 컴퓨팅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음, 그래서 이제 뭐 대충 동작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명령 레지스터가 들어오면 뭐 명령어 들어왔다. 자, 해독하고 이 명령은 뭐냐? 해독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소 이 명령에 해당하는 관련된 주소를 갖다가 찾아와라. 자, 찾아와가지고 이제 뭐 그 이게 SBR이라고 SBR 내역 기억 장치에서 있는 버퍼 내용이 서브 루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어 정확하게 원 서브 루틴인지 뭐 사실 약어를 좀 써주면 좋은데 쉬는 시간 없이 중간에 그냥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화장실이나 이런 데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씩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서브 루틴, SB가 서브를 갖다가 SB 이렇게 써요. 서브 루틴 레지스터나 그래서 이 이제 제어 주소가 이제 우리가 그 마이크로 프로그램 내에서 기존에 저기 명령 라인에서 이제 브랜치가 됐다, 점프가 됐다. 이건 서브 루틴입니다, 그죠? 서브 루틴에 루틴은 들어가는데 서브 루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해당 서브 루틴이 끝난 다음에 다시 그 원 명령 라인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주소를 갖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리턴 주소를.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그 어드레스로 점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메모리에서 명령들을 갖다가 버퍼로 옮겨가지고 명령 해독하고 그 다음에 제어 신호를 이제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어 신호 생성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그 어, 제어 컨트롤러들을 갖다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 여러 가지 값들, 입력 값들은 미리 이제 뭐 컨비네이터릭한 컨비네이션 로직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회로는 따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것도 이제 제어 버퍼 내에 어, 아, 그리고
음. 이게 이제 버퍼 기억 장치에서 읽어서 다음 주소로 계속 그 증가하면서 이제 계속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하는데 이 어떤 특정 조건이나 뭐 if문이죠, 그죠? 또는 특정 이제 뭐 플래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분기를 하는 겁니다. 순서 제어. 그래서 뭐 계속 이어서 다음 주소를 실행할 건가 아니면 어디로 점프를 해가지고 그 순서를 갖다가 저걸 할 건가. 그래서 일차적으로 여기 있는 어떤 동작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한 프로그램에서의 기본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 수행 순서랑 거의 같습니다. 지금. 명령 해독하고 이제 순서에 따라서 명령 해독하고 또는 조건에 따라서 점프하고 브랜치한 다음에 명령 해독하고 그다음에 주소 특정 메모리 주소 값을 가지고 오고 또 메모리 접근하고 또는 이제 뭐 썸 루틴이 있으면 썸 루틴에 대한 리턴 값 저장하고 또 이제 메모리에서 버퍼로 옮겨오고 뭐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프로그램 자체는 뭐 그 이게 이제 사실은 핵심이죠. CPU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CPU 자원의 어떤 효용을 유틸라이제이션 최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자,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할 건가, 버스를 어떤 식으로 제어할 건가. 그게 이제 이 제어 모듈에서 모듈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죠? 끝에 있는 명령어 해독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간단한 그 커뮤니케이션 로직 자체는 뭐 이렇게 3바이 이제 디코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요 제어 신호를 갖다 생성을 할 수도 있고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이젠플을 하나 얘기를 해놓은 거고 어, 앞에서 이제 그 순서 제어 모듈 요 부분을 좀 확대해가지고 그려놨어요. 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 기억 장치에서 오는 요 내용들이 이제 어, 요 주소죠. 그죠? 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몇 가지 이제 뭐 여기 지금 뭐 이그젠플로 컨디션이 조건에 따른 게 들어갔고 또 이제 브랜치는 또 브랜치대로 이쪽으로 지금 위로 브랜치는 브랜치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멀티플렉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제어
명령 중에 어떤 특정 조건과 또 이제 그 어떤 요 IZ, IZ에 대한 뭐 특별한 적은 없는데, 음, 이것도 무슨 입력 조건일 겁니다. 뭐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S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네, 아주 틀린 내용이 없네. 음, 조건에 따라서. 또 있다. I는 인터럽트 신호인 것 같고, S는 서브루틴, 음, 특정 서브루틴 주소인 것 같고, Z는 리셋인 것 같아. 0인 것 같아. 이게 근데 뭐 이게 확실한 게 아니라서 이게 어쨌든 저자가 어디서 이제 그림 가지고 와서 썼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냥 단순 검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리셋인 것 같고 이 서브루틴이 인터럽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컨디션 조건 값에 따라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게 됐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요런 값들 자체가 어, 결국 이제 이제 최종적으로는 입력값이 이제 요렇게 서브루틴 있는 대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인터럽트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서브루틴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또 다른 이제 주소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는 이제 기존 주소값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 입력으로, 여기 1번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요 기존 주소값이 이제 CR로 계속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증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일식 증가하는 거. 일식 증가분이 또 여기 들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뭐 별일 없으면은 계속 이렇게 빙빙 도는 겁니다. 이게 일식. 계속 0이 선택이 돼 가지고. 근데 인제 경우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또는 인제 브랜치에 따라서 인제 어 요렇게 루틴 주소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루틴 주소나 컨디션에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인터럽트나 초기 주소, 또는 sub루틴 주소, 요런 게 세 가지가 선택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0 부터 3 까지 주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놓게 된다. 네. 이게 뭐 정확하게 입력 값이랑 인제 뭐 조건을 봐가면서 이게 다 하나씩 얘기하면 좋긴 하겠지만, 요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간략화해서 그냥 그려 놓은 거예요, 제어 모듈 자체를. 그래서 뭐 일일이 인제 각각의 출력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부족하고 책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아서 그냥 고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쪼금 더 제어 모듈 찾아보시면 내용들을 좀 더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어 메모리에는 인제 스태틱 램이 있고, 정적이라고 얘기하나, 스태틱. 정적 램이 있는데 1 비트를 기억하는 프리플럽으로 구성할 수 있다. RS 프리플럽과 AND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SRAM을 인제 설계를 5-12에 해 놨고요, RS 프리플럽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제 요 그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인제 여기는 반전해서 들어가고, 여기는 그냥 들어가고, 셋은 요렇게 들어가죠. 그죠? 어 근데 여기에 인제 그 추가적으로 요 리드 라이트 리드를 하나를 더 뒀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 라이트일 때는 입력이 그냥 들어갔고, 리드일 때는 인제 어 RS 프리플랍 특성 자체를 보면 어 이게 데이터 입력이 0일 때 1, 0 들어가고, 0 어 1일 때는 0, 1 뭐 요렇게 들어가게끔 해 놨잖아요. 어 기본적으로 인제 어 라이트를 하고자 할 때는 인제 이게 0이 들어가면서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값이 그냥 들어가게끔 되죠. 그죠? 근데 그 리드하고자 할 때는 인제
1이 들어가게 되면 이 0이 들어가면서 요쪽에 들어가는 값 자체가 다 0이 되게 되는 거죠. 무조건 0이 돼요. 0이 들어가면은 RS 플립플롭에서 0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 그냥 유지가 되죠, 그죠? 유지가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고 이제 그 요 Q 값이 이제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QT 플러스 1이 이제 Q가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요 이제 한 비트, 요 한 비트짜리입니다. 한 비트. 우리가 이제 그 레지스터만 해도 메모리만 해도 워드 단위로 저장하는데도 32비트가 필요하니까 해당 셀을 요 이제 메모리 셀이라고 하는데 요 셀을 하나를 선택을 하기 위한 입력 신호가 필요합니다. 리드할 때도. 그래서 이제 리드하고자 할 때 입력 신호가 1로 들어오게 되면 1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Q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리드 값이 들어가지고 리드는 1입니다. 리드 값이 들어가서 이제 여기 리드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이 0이 되면 라이트 0이죠. 그죠? 라이트 신호 0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출력은 나오지 않고 이제 이 값을 쓰는 거죠. 그죠? 액션을 한다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리드 할 때만 출력이 나오고 그죠? 라이트 할 때는 출력이 안 나옵니다. 라이트 할 때는 이제 값이 써지게 된다. 네, 뭐 리드든 라이트든 어쨌든 이 선택 입력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택 입력이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양쪽으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출력할 때도 선택이 돼야 되고 입력할 때도 선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셀이 선택이 되는 게 우선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선택을 지금 셀렉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앞에 있는 프리플랍에 대해서 이제 선택 셀이 지금 9개 있습니다. 소자가 9개. 네. 그래서 9개 있는데 이제 그 단위를 이제 요 4비트로 4비트 단위로 쓰려고 해요. 4비트. 4비트. 머리가 안 되냐?
하비트. 아, 이상. 이게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좀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컴퓨터 구성 요소.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까지, SRAM까지 한번 봤었고, 아, 크게 이제 하드웨어, 입출력. 아, 자, 메모리까지 봤고, 이제 IO 관련해가지고 좀 보면, 아, 일단은 CPU 쪽으로는 이제 입출력 버스가 이렇게 있고, 반대편으로는 이제 실제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버스와 장치 사이를 갖다가 이제 제어해줘야 되는 어떤 논리 회로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입출력 컨트롤러입니다. 입출력 제어기라고 불러요. 내부에 보면은 이제 레지스터가 이렇게 존재하고 제어 회로가 있고 이제 뭐 디코더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지스터의 종류는 뭐 상태, 현재 상태라는 건 디바이스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출력 상태. 그리고 데이터죠. 데이터 레지스터, 그리고 관련해서 명령 레지스터. 명령을 저장하는 장치.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주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입출력 장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IO가. 자, 그 장치들을 우리가 이제 주소로 아이디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소를 부여하기 위한 주소 디코더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뭐 이거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 버스를 통한 하드웨어 제어에 대한 어떤 방식을 보면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CPU와 메모리, 뭐 IO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흘러가는 것들이 이제 메모리와 CPU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어 모듈에서도 이제 이렇게 거쳐서 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메모리와 이제 그 2차 메모리, 우리가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는 2차 메모리, 스토리지에서도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또한 IO에서도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이 출력 장치에서. 그리고 명령 신호들도 이제 각각 그 제어 장치와 메모리 사이 또는 이제 입출력 장치에도 명령 신호가, 제어 신호가
왔다 갔다 한다. 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일단 프로그램,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드웨어를 관리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동작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고, 2학년 때 배우는 운영체제,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장치 드라이버들,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 컴파일러라든가 어셈블리, 유틸리티 뭐 이런 것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설치해서 쓰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빼면은 나머지는 거의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DBMS까지도 뭐 넣어놨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빼서 볼 수도 있고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어,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운영체제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컴퓨터를 부팅하고 부팅한다는 의미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돌 수 있는 상태로 전환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뭐 꺼진 상태에서 켰을 때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는 상태로의 전환을 부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뭐 요즘에 GUI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프로그램 실행 관리, 메모리, CPU 관리 등 자원 관리를 해줍니다. 그죠? 또 기타 기능으로는 보안, 뭐 네트워킹 등을 갖다가 가능하게 해주는 OS. 자,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 컴파일러 개발 환경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언어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언어로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형태로 전환시켜 주는 걸 우리가 컴파일러로 그죠? 그래서 기계어로 변경해 준다. 바꿔준다. 어, 자,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수준에서 저수준 언어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주로 일상에서 쓰는 언어와 유사한 고급 언어입니다. 고수준 언어. 뭐 파이썬, C, 자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기계어로 번역하려면 이제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인터프리터나 컴파일러 등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수준 언어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기계어에 가까운 언어들입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들을 얘기를 하고 그 중간 정도의 어셈블리가 있는데 이제 약간의 기계어에 유사한 아, 형태의 니모디로 기호화되어 있는 언어인데 이제 조금 이 상기 고급 언어에 비하면은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렵고 해독은 할 수 이해는 되지만 이제 프로그래밍 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형태 고급과 이제 굉장히 기계어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수준의 언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과목에서 다루는 언어는 이 어셈블리를 이용을 해서 어, 프로그램 동작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고수준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다. 자, DBMS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위해서 제공되는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안에 없었던 적이 있는데 없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OS에서 DB를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냥 윈도우에도 막 들어가 있고 뭐 그런 형태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제공하는 기능은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접근, 검색, 백업, 다양한 DB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준다. 자, 그 외에 이제 유틸리티,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유틸리티가 제공돼요. 파일 관리나 뭐 디스크 관리, 스토리지, 뭐 조각모,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압축, 뭐 그리고 상태 모니터링 툴, 뭐 우리가 뭐 CPU, 메모리 상태, 리소스 사용 현황,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죠. 뭐 그런 것들 제공해 줍니다. 그다음에 장치 드라이버.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주변 장치들, 컴퓨터에 이제 부착을 해서 쓸 수 있는 IO들이 많이 있는데 그 IO들을 동작시키게 하는 소프트웨어다. OS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가령 이제 여러분들 USB 썸네일 드라이버를 갖다가 USB 포트에 꽂으면 이제 바로 장치 인식을 하죠. 외부 스토리지가 연결됐구나. 마우스를 꽂으면 마우스로 인식합니다. IO 디바이스가 연결됐구나. 이게 이제 내부 장치 드라이버가 OS의 윈도우에 있어가지고 해당 장치를 인식을 하고 드라이버를 마운트 시켜주는 걸 OS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 드라이버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인식할 수 없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에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당 장치를 판매하는 그 제조사에 가시면은 윈도우 드라이버를 받고 싶어요. 뭐 윈도우 10, 11 이런 것들을 뭐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프린터다. 네, 프린터 드라이브를 받고 또는 뭐 아, 다른 무슨 장치가 있을까요? 뭐 스캐너다. HP 스캐너를 쓴다. 네, HP 웹사이트 가가지고 해당 스캐너 드라이브를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설치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용하는 사무, 마이크로 오피스, 그리고 뭐 계산기, 멀티미디어, 뭐 여러분들 뭐 어? 액션 캠 또는 뭐 오큘러스 뭐 이런 것들 뭐 설치해서 쓰고 하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응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자, 펌웨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장치 드라이버 같은 것들이 펌웨어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넓은 범위에서 펌웨어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조금 어, 좁은 의미에서 펌웨어를 얘기를 하자면 뭐 비휘발성 메모리에 어, 저장이 돼서 뭐 스토리지나 아니면 롬 같은데 저장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부팅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불러가지고 쓸 수 있는 일종의 조그만한 하드웨어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다.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장치 드라이버도 이제 이러한 펌웨어 종류의 한 가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그러한 뭐 장치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하드웨어를 동작하기 위한 어떤 드라이버 외에도 뭔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뭐 그런 것들도 펌웨어 일종이다. 이렇게 넓은 광의의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해 보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한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중간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이게 소프트웨어, 펌웨어를 하드웨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조금 약간 오버해서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펌웨어를 하드웨어화 할 수도 있는 것도 있다. 요렇게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드웨어로 펌웨어를 구현을 한다. 이랬으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인제 어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고, 어 또 하드웨어 기능을 펌웨어로 바꾸게 되면 이제 하드웨어로 동작하던 걸 갖다가 소프트웨어로 바꾸는 거니까, 그죠? 펌웨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느려집니다. 속도가 느려지지만 어쨌든 구현은 좀 돈이 덜 들겠죠. 그죠?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것보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인제 하드웨어의 폼이 계속 바뀌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네, 펌웨어로 구현해 놓으면 이거 소프트웨어니까 그냥 소프트웨어 버전업만 해 주면 기능을 좀 더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게 좋냐, 특정 기능을. 이게 펌웨어로 구현하는 게 좋냐라고 하는 거는 취사 선택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버스 얘기가 있는데, 자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아서 이 남아 있는 내용도 좀 많고 해서 요거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